3.1절을 하루 앞둔 지금 일본 총리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갑작스럽게 역대급 보복을 예고했는데요. 또다시 역사 문제로 한국을 도발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보다 강력한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라며 울음장을 놨습니다.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기사를 쓸 때 가장 난감한 경우는 따옴표와 관련한 건입니다. 위안부는 영어로 컴포트 우먼으로 번역됩니다. 위안을 주는 여성들이라니, 일제 치하 한국에서 강제징용됐던 여성, 남성들을 생각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또한 정신대라는 말 역시 일본군이 지칭하는 누군가 무엇을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부적절합니다. 그 누구도 당시 솔선수범으로 일본 천황을 위해 위안부 피해자가 되진 않았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난감한 표현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왜 따옴표가 붙는지를 이해하면 기사 첫 줄에 따옴표를 썼다고 그 다음 줄부터 따옴표를 뺀다는 그 관행은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인용의 의미가 아니라는 걸 의식적으로 깨달을 필요가 있으니까요. 통일성 역시 중요한 문제여서 이러한 규칙을 위한 규칙은 때로 현실 위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단히 기록하며 규칙 뒤에 있던 맥락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죠. 여기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표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돌아와서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돼 반인륜적인 피해를 당한 할머니들은 아직도 제대로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사망에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유족은 인적사항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했으며 장례 절차를 마무리한 후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제 현재 남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단 12명입니다. 확인된 피해자 240명 중 228명이 사과를 받지 못하고 눈을 감았고 단 12명이 살아 계십니다. 일본은 1944년 여자 정신근로령 조선인 징병제를 실시해 한국의 여성, 남성을 강제징용했습니다. 한반도를 삼킨 것으로 모자라 중국, 미국으로 야욕을 뻗어가며 부족한 노동력, 병력을 함부로 탈취한 것입니다. 또한 노동력이라 부를 수도 없는 반인륜적 만행도 저지른 바 있습니다. 1931년 일본군 위안부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고 이후 1944년 여자 정신근로령을 활용하기 전부터 만들어진 기록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여자 정신근로령은 이전부터 존재하던 일본의 만행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인 셈이죠. 군수공장 취업을 알선으로 속이고 모집한 사람들을 끌고 간 겁니다. 일본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을 따랐다고 주장합니다. 민가에 들어가 이들을 끌고 나왔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그러나 이들은 거짓 공고를 내어 한국의 소년 소녀들을 속인 것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모집을 일본군과 각 지역 경찰이 관여한 증거가 드러난 1938년 일본 육군 병무국 병무과의 모집 방법 문서, 1945년 근로정신대로 끌려간 피해자가 일본 우지코시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신분증에 적힌 정신대 소속 신분증 등은 모두 증거가 됩니다. 실제 이 피해자의 소속은 위안소였습니다. 더 중요한 증거는 명백한 사실을 토대로 한 피해자의 목소리입니다. 첫 증언이 나온 것은 1991년입니다. 현대의 우리는 피해 할머니들의 목소리에 다소 익숙합니다만 그때는 달랐습니다. 증언 자체를 창피로 여겨 삼가는 경우도 많았으며 그 때문에 일본 측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끌어간 사실이 없다고 우기는 일이 지금보다 수월했죠. 주한 일본 대사관이 당시 증인이 나오면 몰라도 인정할 수 없다고 우기기까지 했습니다. 첫 증언자 고 김학순 할머니의 첫 증언으로 일은 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그해 8월 14일 최초로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는 후에 2017년에 이르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 됐습니다. 할머니의 증언은 결성된 1990년 한국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에서 증언의 목소리를 찾으면서 연결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피해자들이 전면에 나서는 게 어려운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위안소에 배치돼 서로의 존재를 몰라 나만 숨기면 되는 문제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후 용기를 낸 피해자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내 아픔을 드러내 후세의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할머니가 증언의 이유로 밝힌 말입니다. 이후 피해 할머니들의 신고는 더 들어왔습니다. 이전까지 광복 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 소녀들은 일본군에 의해 사살되거나 돌아와서도 상처를 그저 숨기고 살아야 했던 겁니다. 물론 광복 후 1945년 1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나서기도 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조직된 한국부녀 공제회가 쓴 명부에 위안부가 포함된 여성의 이름은 총 776명입니다. 모든 소녀들이 돌아오지 못했고 일부는 전쟁 포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망한 이들도 다수라는 걸 생각하면 이는 전체 피해자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또한 현재 확인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수 역시 200명대인 걸 생각하면 우리가 아는 건 정말 세 발의 피인 셈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독립된 조선을 맞은 후 2022년, 이제 8월이 되면 광복 77주년이 됩니다. 그보다 앞서 3월 1일, 1919년 3월 1일 3.1절로부터 103주년이 되는 날이 다가옵니다. 고초를 겪은 용기 있는 사람들, 안팎으로 독립을 도왔던 이들 덕분에 광복을 이뤘지만 시간이 흐르며 기억과 증언은 사라져갑니다. 일본은 이걸 노리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본 총리가 3.1절을 하루 앞두고 러시아 추가 제재를 발표하면서 한국과의 역사 관련 문제는 대수롭지 않은 듯 생각하고 있다며 청와대에서 이번에는 강력한 규탄 성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 잊힌다면 일본의 큰 그림대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보다 강력한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쌍한 존재가 아니었을까? 2015년에 위안부 합의 후에 한국 정부가 제대로 대응해서 해결했다면 지금쯤 극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일본을 비난하기 위한 반일의 상징으로서 남았겠지만 지금은 그것만이 아니다.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명목으로 아직까지도 해결할 생각은 없고 결과적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가 아직도 이 존재를 이용하고 계시죠. 이런 걸 할머니들이 진심으로 원하셨을까요? 마치 한국의 정부나 시민단체, 국민들은 그들을 반일 상징의 명목으로서 이용하면서 조용한 생활을 보내지 못하게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는군요.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고 사과다라고 하지만 사과를 해도 매번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고 트집을 잡지. 이젠 어느새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변질되어 사과를 하라고 거듭 요구하는 무리들이다. 게다가 보상금만큼은 제대로 받길 원하고 더 요구하기 위해 소송을 한다. 한국군에 의한 피해 여성에 대해서는 보도조차 하지 않는구나. 자신들이 한 일은 사과도 보상도 반성도 하지 않고 조금은 일본을 본받아야 한다. 그쪽이야말로 역사를 직시하라. 돌아가신 분의 인생을 평가하고 나쁘게 말하는 것은 꺼려지지만 확실히 그녀는 비참한 인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할머니들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떠나 반일의 도구가 되어 일본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것도 허용되지 않고 살아있는 한 시민단체에게 계속 이용된다. 한국은 어느 쪽이 진심인지?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의 역사 분쟁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대한저널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